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이수현입니다. 흔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단 몇 년 사이에도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쏟아지는데요. 강산이 5번 변하는 동안에도 사업을 유지하며 발전을 거듭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1972년 국내 면방 1위 기업으로 시작한 전방글로벌인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선 전방글로벌 박진우 대표를 모시고 사업 전략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 전방글로벌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방글로벌 주식회사는 1972년 8월 1일에 설립된 이너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전방글로벌은 52년 동안 이너웨어를 자체 기획, 디자인, 생산을 해서 대형 할인 매장과 홈쇼핑에 판매하고 수출하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8월 사명을 교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전방글로벌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네, 전방글로벌 주식회사는 전방군제 주식회사라는 사명으로 197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왔습니다. 1972년도에 일본의 군제 주식회사라는 130년 전통의 속옷 회사와 다국적 기업 미쓰이 물산에서 출자를 하였고요. 한국의 전방 주식회사에서 합자를 한 외투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속옷과 이지웨어를 일본 군제에 수출하는 걸로 첫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일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납과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 납품을 하는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디자인과 생산을 병행을 하고 국내 영업을 한 결과 52년 동안 전통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1일 작년입니다. 작년에 전방 군제로부터 영업 권한과 브랜드 직원들을 분사하여 전방글로벌이 탄생을 했습니다. 전방글로벌은 전방군제의 52년 DNA를 그대로 함축하여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된 거고요. 전방글로벌이라는 사명은 생산과 유통에서 세계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프로스펙스, CNN 어페럴, 엘르 스포츠 등의 언더웨어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력 사업인 언더웨어 사업의 매출 규모나 판매 채널은 어떻게 되나요? 전방글로벌은 일본 군제의 브랜드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브랜드를 시작한 이후에는 2015년부터 프로스펙스 브랜드로 영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출의 규모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300개 점과 홈쇼핑, OEM, ODM, 수출을 합하여 연간 300억 정도의 규모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1일 전방글로벌로 분사를 하면서 인적 자원과 영업 규모를 약간 축소를 하여 2024년은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5년인 내년도에는 300억으로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매출원인 언더웨어 외에도 아웃웨어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50년 이상 속옷을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너웨어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이지웨어,
아우대회까지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너를 만드는 회사는 이지웨어는 기본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같은 섬유의 복종이기 때문에 아우터까지 저희가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CNN 어페럴로 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작년도에 홈쇼핑에 론칭을 했습니다. 플리스 집업 세트와 맨투맨 세트를 출시를 하여서 시장 상황을 확인을 했고요. 올 상반기에는 저희가 반팔 티셔츠를 홈쇼핑에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홈플러스라는 대형 할인 매장에 저희가 이너웨어, 이지웨어를 판매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다른 유통도 저희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반글로벌의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ESG 경영혁신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연구 성과로 저희가 2022년, 2023년 연속해서 2년간 ESG 경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회 산업기술위원회와 국회의 과학기술부에서 저희가 ESG 대상과 표창을 받았고요. 이걸로 해서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좀 거뒀습니다. ESG는 인간이 지구에서 사는 동안은 지구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작은 기업도 유구한 이 지구를 위해서 환경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사업에서 ESG는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폐 조개 껍데기를 활용한 원사를 개발하셨다고요? 친환경을 한다고 하면 되게 어렵게들 생각하는데요. 친환경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일부터 실천을 하면은 친환경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할머니들이 옷감에 물을 들일 때 노란 치자 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물을 들였습니다. 이런 게 바로 친환경입니다. 화학염료를 쓰지 않고 친환경적인 염료를 사용하면은 수세라고 해서 원단을 빨아낼 때 물을 3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부터 저희가 간단한 것들부터 실천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게 바로 친환경이 되는 겁니다. 폐 조개 껍데기로 해서 저희가 특허를 받고 이거를 원단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개 껍데기는 버려지는 폐기물인데요. 그냥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폐기물 봉지에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쓰레기라는 거죠. 근데 이 조개 껍데기에서 저희들은 어렸을 때 저희가 생각해 보면은 조개 껍데기로 갈아서 농사도 짓고 어디 다쳤을 때 조개 껍데기로 해서 상처도 치료하는 걸 봤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연기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개 껍데기가 친환경 원사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낸 겁니다. 조개 껍데기를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분쇄를 한 것을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서 폴리에스터에 이거를 주입을 합니다. 폴리에스터에 주입을 하면은 이 폴리에스터가 흡판 속건과 항균 작용이 있는 기능성 원사가 되는 거죠. 흡판 속건, 항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개 껍데기를 만드는 공정의 특허를 받은 회사입니다. 네, 그런 폐 조개 껍데기를 활용해 봐야겠다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리신 건가요? 특수한 원사들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게르마늄으로 한 원사도 있고요. 숯 가공이나 구리를 이용한 마스크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자연 성분에서 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그런데 폐 조개 껍데기는 버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을 엄청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 실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폐 조개 껍데기를 활용한 원단은 일반 원단과는 가격 차이가 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폐 조개를 이용한다고 해서 가격이 무한정 싸지는 게 아닙니다. 기본 원사를 사용한 게 가격이 더 싸질 수 있습니다. 폐 조개 껍데기를 모아서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분쇄를 하고 분쇄를 한 걸 다시 알갱이로 만들어지는 공정이 추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지구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실제 폐 조개 껍데기 원사는 일반 폴리에스터보다 20%에서 30% 정도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러더라도 이걸 사용하는 것은 지구 환경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각 기업들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각 공공기관이나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것들을 사용하는 게 지구 환경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추가되더라도 좋은 상품, ESG 상품, 친환경 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폐 청바지 활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리본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폐 청바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에코백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전방 글로벌에는 대한민국의 청바지를 만드는 유일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 청바지를 수거를 해서 이거를 다시 원단들을 작게 분쇄를 합니다. 그래서 소음으로 만들어내고 소음을 다시 청바지 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단을 만들고 이 원단으로 에코백을 만들어내는 거죠. 모든 게 다 리사이클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수막을 보시면은 현수막을 그대로 사용해서 에코백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가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비용을 엄청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하고 이거를 세척을 한 다음에 분쇄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더 생기는 겁니다. 저희는 리본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했고요. 리본을 생각해 보시면은 리본은 팔자를 이렇게 눕혀놓은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순환의 과정이고요. 명명도 저희가 중위법에 의거해서 리본, REBORN,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원단이다 라는 뜻으로 리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외에도 ESG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중소기업에서 R&D에 투자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R&D에 대한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전방 글로벌에서도 폐 조개 껍데기를 이용한 원사를 만드는데 2년여의 기간과 많은 비용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을 저희가 착실하게 잘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생각하는 친환경 옥수수를 이용한 원단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자금적인 문제가 가장 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활발한 ESG 활동을 할 수 있게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게 공공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상품이 고객들에게 가서도 고객들이 많이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는 어떤 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CNN 어페럴의 이너웨어, 이지웨어, 아웃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전개권을 확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방 글로벌에서는 프로스펙스 브랜드로 해서 대형 할인마트와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스펙스는 50대 이상의 남성, 여성이 주 고객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CNN이라는 브랜드는 백화점과 아울렛 유통으로 하는 15개점에서 유통을 하고 20대, 30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0대의 고객에 플러스해서 20대, 30대 고객까지 흡수하는 영업 정책으로 CNN 브랜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CNN 브랜드는 20대, 30대들이, MZ세대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브랜드입니다. 우선 브랜드 감각이 되게 젊고 거기에 대한 색감도 되게 강렬한 색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프로스펙스는 50대 이상을 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색상도 무난한 색상을 저희가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0대의 그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CNN 브랜드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네, CNN 외에도 라이선스 브랜드를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또 자체 브랜드까지 확장하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방 글로벌에서는 프로스펙스 이외에 CNN, 그 다음에 저희가 엘르 스포츠라는 브랜드를 도입해서 영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르 스포츠는 이지웨어와 아우터웨어를 타겟으로 두고 있는 브랜드인데 요거는 2024년 하반기부터 지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2024년도에는 저희가 자체 브랜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는 저희가 인터넷 분야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브랜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신규 브랜드는 초반에는 그 비용이 라이선스 피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되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고객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 자체 브랜드에 광고가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체 브랜드에 대한 저희가 되게 신중하게 생각은 하지만은 2024년도부터는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브랜드를 적극 도입하기로 지금 결정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방글로벌의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방글로벌이 창립 52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전방글로벌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외투 기업으로 일본의 우수한 그 생산 기술을 저희가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너웨어, 이지웨어 한 곳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출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정부 기관 등에 저희가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인적 자원입니다. 전방글로벌은 외투 기업으로 해서 동종업계보다 많은 인건비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력을 저희가 많이 보유할 수 있었고요. 그 인력들을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만들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기본에 충실함입니다. 이너웨어, 이지웨어만 52년 동안 만들어 온 기술력과 노하우로 인해서 저희가 다른 회사보다 뒤처지지 않고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후 한 단계씩 밟으며 대표의 자리까지 오르셨습니다. 비결이 있으신가요? 또한 대표님의 경영 철학도 궁금합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맡은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 25년이 지나서 이사가 되고 30년이 돼서 대표가 된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보다 더 나은 비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저의 경영 철학이라고 그러면은 첫 번째는 고객을 위한 고품질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하는 상품을 전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 내부 고객인 직원들이 웃고 행복한 직장을 여기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저희 주주사의 이익을 실현해 주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작지만 저의 경영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하는 게 목표인 곳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회와 같이 호흡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전방글로벌은 고객과 친밀하게 만나게 되는 속옷과 이지웨어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주변과 나눔을 할 수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게 된 게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에 있는 요양원, 강원도 영월에 있는 사회복지원, 대전 지역에 있는 탈북자를 위한 하나원, 또 대전 지역에 있는 홀트 아동복지에서 운영하는 미혼모 가정 등 7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1923년 8월 1일 창립 52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5,200세트의 여성 속옷을 7개 기관에 송부해서 같이 나눔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보다 더 큰 일들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에게도 응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방글로벌의 올해 계획과 비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방글로벌의 계획은 첫 번째는 지구 환경을 위한 친환경 상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친환경 상품으로 지구를 위해서 저희가 일조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방글로벌의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전방글로벌은 홈쇼핑 사업본부의 역할이 전체 매출의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달 비용을 들어오는 마트 영업은 거기에 비해서 많이 지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오프라인 매출을 좀 더 강화시키는 한으로 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출이 50대 50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MZ세대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희는 50대 이상의 고객을 위해서만 지금까지 생산을 해오고 판매를 해왔습니다. 2024년도에는 좀 더 젊은 고객들과 만날 수 있도록 상품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방글로벌의 비전은 고객에 충실한 회사입니다. 고객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합리적이고도 고품질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내부 구성원들인 직원들이 행복한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완전하게 만드는 복지 제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고객과 임직원이 행복한 전방글로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SG의 가치를 의류사업에 도입해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 전방글로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너웨어, 이지웨어뿐만 아니라 캐주얼 의류 분야에서까지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50년을 넘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전방글로벌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진우 대표님 고맙습니다.